41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전투에 참여한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독립군 부대입니다. 대전 자령의 공격은 자, 여기서 나옵니다. 2천만 대한 인민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다. 총알 한 개 한 개가 우리 조상 수만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는 피의사자이니 제군은 당군의 아들로 굳세게 용감히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만대 자손을 위하여 체육에 싸우리라. 지청천 대전 자령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걸 알기 전에는요. 1930년대 초에 우리 독립군 부대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대표적인 부대가 뭐 있냐면 한국 독립군이 있고요. 한국 독립군. 그리고 조선혁명군이 있습니다. 자, 이 1930년 초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때 누가 이끌어 가냐? 지청천. 예, 지청천. 자, 요거는 이제 양세봉이 있습니다. 양세봉. 자, 여러분들 1930년 초는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변화가 많지만요 자, 중국 쪽에서도 변화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를 보내고 20년대 와서 이제 문화통치 약간 순화되는 듯한 어떤 통치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데 1920년대 말,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때 이제 미국은 뉴딜 정책, 뭐 유럽은 뭐 블록 경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 그 경제 위기를 타파하려고 하는데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 일본이 첫 번째 추진했던 그 전쟁, 첫 번째 전쟁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제 만주 지역을 침공하는 거예요. 거기 만주 지역을 침공한다.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요 그동안 우리의 독립군 활동들을 심정적으로는 응원했지만 도와주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자기네들도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30년 초 만주에서 독립운동의 모습은요, 우리 뭐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 중심으로 한 독립군의 활동이 아니고 한중연합군의 형태로 갑니다. 자, 제가 아까 한중연합군의 형태로 관계된 건 왜 그렇게 된지 제가 여러분께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한중연합군의 형태로 관계 대표적인 부대가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 여기에는 이제 대전자령, 그 다음에 뭐 쌍성부 전투가 있고 여기 흥경선 전투가 대표적인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전자령 지청천 나오면요 뭡니까? 한국 독립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 창설했다. 이거 한국광복군이요. 한국광복군. 자,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부대이다. 이거는 조선의용대입니다. 자, 세 번째,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세워 군사력을 강화했던 건요 뭡니까?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의열단은요 원래 개별투쟁을 위한 하나의 또 조직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개별투쟁의 어떤 그런 한계를 느끼고 중국의 황포군관학교에 또 단체로 또 입학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입학한 후에 돌아와서는 조선혁명간부학교를 만들고요. 이후에 조선의용대, 민족혁명당을 창설해서 조선의용대라고 한 또 예하 부대를 또 만들기도 했다는 거. 의열단. 의열단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 김원봉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4번. 중국 호론과 연합작전을 통해서 항일전쟁을 전개해 나갔다. 4번이 정답이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중연합군의 형태다. 5번. 러시아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하여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거는 대한독립군단이 되겠습니다. 대한독립군단. 자, 요건 잘 모르실 텐데 요거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1920년대 초, 그쵸?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항일 전쟁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봉오동 전투, 청탄리 전투. 자, 일본군과의 어떤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일본군이 자기네들 이 상황을 이대로 이제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독립군을 이제 완전히 소탕하겠다고 해서 만주 지역, 간도 지역에 있는 뭐 독립군이고 뭐 민간인이고 할 것 없이 다 완전히 싹 쓸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간도 참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활동 지역, 그 활동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잃게 되니까요. 당시 이제 그 위쪽으로 밀산부 한흥동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이때 이제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 여러 독립군들이 모여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었고, 자, 우리의 지금 이런 상황들을 소련에 가면은, 자, 우리 약소민족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갔는데 가서는 이제 뭐 적세군 백세군 하는 그 소련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그런 싸움에 말려 들어갔고 많은 또 독립군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자유시 참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아니고요. 42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가겠습니다. 가상일기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역시 키워드 찾아내시면 됩니다. 순종황제 인산일입니다. 자, 순종황제가 이제 장례일이 치러지는 그날은 이제 뭐가
만세, 조선독립 만세 운동을 펼친다. 누가? 학생들이 경문을 뿌린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독립을 기여하겠다. 이거 딱 나오면 뭡니까? 60만세 운동이에요. 예, 60만세 운동. 순종이지 않습니까? 순종. 그쵸? 순종. 우리가 이제 순종을 또 다른 말이 융희황제라고 하죠. 융희황제. 융희황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종의 인산일 때 벌어졌던 만세 운동은 3.1 운동이 되겠고요. 예. 고종이요? 고종 같은 경우는 이제 광무황제. 광무기억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광무황제. 순종은 융희황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0만세 운동입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1926년도죠. 26년도. 자, 요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학생이 중심이 됐죠. 학생 중심.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기에서 찾아내 보겠습니다. 신관의 지원 속에서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이건 뭐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항일 운동. 운동 되겠습니다. 자,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되는 배경이 됐다.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 3.1 운동이 되겠죠. 3.1 운동.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영향에 미쳤다. 이것도 역시 3.1 운동이 되겠고요. 자, 4번. 한일 학생 사이에 충돌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한일 학생, 그쵸? 일본 쪽발이 학생이 우리 여학생의 어떤 그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일촉즉발의 방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일본 경찰이 같이 일본 학생하고 한국 학생하고 같이 싸웠는데 차별 수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됐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이건 뭐다? 광주. 예,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광주 이렇게 적겠습니다. 예. 자, 5번.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자, 요게 바로 이제 60만세 운동에 대한 내용이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아시죠? 학생 중심이라고 하지만 원래 학생 중심 학생도 참여를 했었고 여기 사회주의자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또 지원을 해주고요. 사회주의, 민족주의 지원가 중도가 되고 또 민족주의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이 세력들 같은 경우는요, 이 운동을 하기 전에 사전 발각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 일제정책으로 저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일제정책, 그렇죠?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이런 구별 좀 하셔야 되죠. 자, 보시면요. 국채를 변형한다라는 거죠. 국채를 변형한다. 요게 지금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한다. 자, 이런 것들인데, 자, 국채라고 하는 거 국가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체제. 그리고 사유재산을 붕괴한다. 자, 개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붕괴한다. 잠깐 어떤 느낌이 납니까? 약간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회주의적인 어떤 모습 색채가 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일제가 이 사회주의자들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국채를 변형한다. 왜냐면요,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요, 가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농민들과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뭉쳐라. 자본가들에 의한 너희들의 어떤 그런 행포들, 너희들이 그걸 넘어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복, 국가 전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모습들. 왜냐하면 농민 노동자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하나 사회 계층 중에서 좀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단결해갖고 뭉치면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하나의 전복이 될 수 있는 상황.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거 왕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 일본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좀 더 또 극심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치안주지법입니다. 치안주지법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독립운동가 색출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돼요. 근데 이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특히 어떤 운동가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그 중에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후니까 1925년도입니다. 자, 요 이후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하나의 종이는 초등태양령 1910년대. 자, 우리나라의 기업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회사령 발표 전국시 1910년대입니다. 자, 식민지 교육 방식 규정한 제1차 교육령 역시 1910년대죠. 자, 식민통치 재정 기반을 확대하고자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입니다. 1912년부터 18년까지죠. 예. 자, 나머지 1910년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자, 독립운동에 탄압하기 위해서 조선 사상권 보호관찰력. 요건 언제냐면 1936년도에 발표가 돼요. 한참 이후죠. 같은 시기가 아니라 이 시기의 어떤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런 게 아니고 이후의 모습이니까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죠. 예. 44번 가겠습니다. 가 지역에 일어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지역은요. 연해주 지역입니다. 연해주. 자, 연해주 지역. 자, 딱 보면 알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1860년대 한경 농민들이 두만강을 건너 정착하면서 시작되었고 한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신안촌이 생겼고 자, 일제 대륙심이 본격화된 1937년에 이 지역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이게 다 강제, 이 연이주라고 하는 게 어느 지역이냐면 어느 나라 지역이냐? 바로 러시아의 지역입니다. 당시는 러시아라고 하기보다는 소련이라고 하죠. 소련의 영토였기 때문에 당시 일제가 이제 대륙 침략을 하게 되면서 소련의 입장에서도 이제 일본과 전쟁을 치를 수도 있겠다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인하고 이제 일본이라고 구별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로 여기에 있는 우리 많은 민족들을 자,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에다 그냥 옮겨놓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죠. 그래서 위생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열차 타고 옮겨가는 과정에서 많은 위생 문제로 우리나라 또 많은 민족들이 죽음을 당하고요. 가서도 이제 막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그냥 떨궈 놓는 거예요. 알아서 해, 니들이. 이런 식이 되니까 거기서 또 많은 민족들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끈끈한 또 민족의 힘으로서 거기서 또 이제 삶의 터전을 또 일고 나가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고려인 또는 이제 러시아어로 이제 까레이스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해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여러분들 찾아내시면 됩니다. 서전서술이 설립되어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 이거는 뭐 어디입니까? 요 지역입니다. 북간도 지역이에요. 북간도 지역입니다. 자,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이의 대표를 파견했다. 신한청년당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상하이. 대한강복군 정부가 세워져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하였다. 자, 건어패가 대한강복군 정부로 개편이 되죠. 야, 요게 이제 어디입니까? 바로 연해주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후에 이제 또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졌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하나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조선 국민군단이 조직되어 독립군 사관을 양성했다.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어디에? 하와이에 만들었습니다. 자, 유학생들 중심이 돼서 28 독립선언. 자, 어디입니까? 도쿄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었죠. 도쿄 유학생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첫째 뭐 이거 나왔는데 몇 가지 딱 따오겠습니다. 대륙병창기지로서 조선의 사명을 명확히 하겠다. 이번 전쟁에서 자, 조선은 대중국 작전군에게 식량, 자파 등 군수 물자를 공출하여 효과를 올렸다. 자, 어느 전쟁일까요, 이게? 어느 전쟁일까요? 병참기지라고 하는 건 대륙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입니다. 예, 전진기지. 그리고 전쟁. 요거 제가 딱 봤을 때 1937년에 중일전쟁이에요. 중일전쟁 때 중국 작전, 중국에게 지금 중국과 싸우고 있는 우리 군인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효과를 올렸답니다. 불충분하다 증거.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입맛으로 이걸 더 보충할 수 있도록 조선산업을 다각화하고 군수공업에 역점을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더 하라고 이제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후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릅니다. 자, 1937년이면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가 아주 극심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많은 또 지원병제, 그다음에 징용령, 징병제 이런 것들 통해서 학생들마저 막 그 전쟁터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 한번 보기를 통해 찾아내 볼까요? 헌병 경찰에게 벌금을 내는 농민 1910년대. 신간의 창립에 취재하고 있는 지자 신간회가 192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27년에 대한 얘기고요.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한다면 언제입니까? 1907년도예요. 이거는 이제 경술국치 이전의 모습이죠.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1920년대 초입니다. 그렇죠? 이게 1922년도입니다. 기성 준비회는요. 국민 징용령에 의해 강제노동에 끌려간다. 자, 요게 징용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 징용령, 징병령. 요게 이제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이제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1939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다음 인물. 자, 보면은, 1점짜리인데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요. 신흥무관학교 교관이었었고 청산대책에서 북론군 정서의 지휘관으로 하겠다.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느 순간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이거 김저진 장군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김저진 장군이 72년도까지 살으셨나? 예, 1972년도 이때는 김저진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김두한이
김두한이 이때쯤에 혹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김좌진 장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조선민족 청년단 결성했고요.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영입했다. 자, 누굽니까? 바로 이범석이라고. 이범석. 예. 이범석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소할 거야, 많이. 그렇죠? 많이 생소할 건데 어쨌든 요게 좀 여러분들 꼭 체크를 좀 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 국무총리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산대 측에서 지휘관으로 지휘관으로, 그렇죠? 지휘관으로 활용했고, 그다음에 한국 광복군에서도 이제 또 지휘관으로 또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다. 이거는 의열단 소속의 누굽니까? 나석주입니다. 나석주 의열단 소속이었었죠. 국권 피탈에 앞장서서 이완용을 저격하였다. 자, 이완용을 저격하였다. 이완용 이거는 이재명이란 분입니다. 저격이라고 하니까 총으로 저격했다고 하는데 이게 칼로 저격이야. 칼로. 칼로도 저격할 수 있어요. 이제 죽이려고 이제 이완용이 자주 다니는 그 길목에서 기다려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이게 겨울이었어요. 겨울이다 보니까 두꺼운 외투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칼로 찔렀는데 상처는 입혔는데 이게 상처가 깊이 찌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꺼운 걸 입었다 보니까 축 찔렀는데 상처는 입었어요. 근데 깊숙하게 이제 찌르지 못해가지고 결국 죽이지는 못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이고요. 의열단을 결성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한 건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죠.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자, 그다음에 한국 광복군 지휘관으로 제 국내 진군작전을 준비했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언 하면 누굽니까? 신채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답니다. 자,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죠.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각각 선거한다.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와 간선제구나.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는 4년이랍니다. 4년이라. 그 다음 단 재선에 1차 죽임할 수 있다. 자, 딱 보니까요. 간선제 1차 중임 4년 딱 보니까 뭡니까? 네. 요거가 재헌 헌법이다. 재헌 헌법. 바로 국회에서 재헌 헌법을 제정하게 되죠. 그 재헌 헌법에 대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반국가 활동 규제를 위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국가보안법 만들어졌습니다. 1949년도 만들어졌고요. 유상매수 무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 만들어집니다. 토지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때. 자, 일제가 담긴 재산 처리를 위한 기속 재산 처리법, 일본 재산, 일제 재산들 이런 것들 제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하였다. 우리가 반민특위라고 하고요. 이거는 반민족 행위 특별처벌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요거를 통해서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 맞는 내용입니다. 5번. 자립경제 구축을 위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요건 아니죠. 네. 이때는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은요, 언제냐면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추진한 거죠. 이때 4차에 걸쳐서 80년대까지 거의 4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갔죠. 원래 근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건 언제냐면요, 박정희 정부 때가 아니고 장면 내각 때 처음으로 수립이 됩니다. 하지만 장면 내각이 5.16 군사정변으로 결국은 1년도 채 안 돼서 무너지면서 결국 그 이후에 이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47번 정답 몇 번일까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자, 다음 자료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위원장 여운형, 부위원장 안지영입니다. 자,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하고 전민주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한다.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을 확보하고자 한다. 자, 과도기에 있고 국내 질서를 좀 지키고 자, 그리고 여운형 안지영이 좀 중심이 됐다.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한다. 이제 뭡니까?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줄여서 건준이라고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조선 독립 동맹이 조선 건국 동맹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미군이 이제 진주하기 이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 한반도에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를 한번 유지해 나가겠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그 독립 이후에 어떤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요게 이제 미군이 진주하면서 모든 단체를 불인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었던 인공 같은 경우도, 인민공화국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조선 건국동맹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되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치안대를 조직해서 질서 유지 활동을 했다. 아까 보시죠? 맞는 내용이에요.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을 반대하였다. 자, 이거는 뭡니까? 누굽니까? 우익 세력들이 우익 세력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이제 신탁 통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야자, 무슨 또 신탁 통치냐? 우리 독립했는데 무슨 또 누구에게 또 지배를 받으란 말이냐? 우익 세력들이 반대를 하게 되죠. 자, 4번, 리을. 미군정의 후원을 받아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좌우합작위원회가 되겠죠. 좌우합작위원회. 근데 이 좌우합작위원회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운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운형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요. 김규식이 있습니다. 안재홍 대신 김규식이 여기 이제 같이 포함이 됐죠. 하지만 이 좌우합작위원회 역시 많은 또 단체들, 많은 세력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미군이 나중에 지원을 끊으면서 실패로 끝났고, 여기 또 여운형이 또 여기서 피살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아웃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입니다. 정답은 몇 번? 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가겠습니다.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요, 키워드입니다. 네, 키워드.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키워드. 어느 키워드만 하시면 되냐면요, 민주주의 민주경보이고 중립적 권력체 뭐 이런 거 쭉 읽어보시는데 마수 앞에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여기입니다. 최저인 우리의 공리,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려야 되는 그런 이익이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락당했다. 농락당했다는 얘기죠. 뭔가 선거하는 거에서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구나. 자, 그리고 나이 어린 학생, 여기 김주열.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김주열 학생은 참시를 봐라. 마산의 고등학교 학생인데, 이 시위, 3.15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에 참여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피해를 입고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됐죠. 시체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요거 무슨 혁명입니까? 4.19 혁명이에요. 4.19 혁명. 4.19 혁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됩니다. 4.19 혁명 후에 자,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허정 가도 정부가 생깁니다. 자, 이승만이 하야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그 정권, 권력의 어떤 그런 공백을 어떤 메우기 위해서 허정 과도 정부에서 이제 내각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양원제를 중심으로 한 어떤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 3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 개헌을 통해서 또 선거를 통해서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죠.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고 마지막인 내각 책임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1년도 채 안 돼서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결국은 막을 내리고 무너지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군사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군정이 실시가 되죠. 예. 자, 이때 허정 과도정부 여러분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신군부의 비상계엄의 확대에 반대해서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1980년대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5.18 운동이라고 하죠. 예, 민주화운동이 되겠고요. 4.13 호언조치. 자, 4.13 호언조치라는 거는 이제 간선제, 체육관 선거하겠다는 얘기죠, 그때. 체육관 선거하겠다. 간선제 하겠다. 그걸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 직선제 요구에 계속해서 이제 호언.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안 좋은 거를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저항하면 시작되었다. 이거 6월 민주화 항쟁입니다. 6월 민주화 항쟁. 1987년도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거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광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 민주화선언. 그렇죠? 5년 직선제 개헌이 드디어 1987년 6월 29일 날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발표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의 지금의 5년 단임제 어떤 그런 대통령의 어떤 그 시작이 그때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6월 민주화 항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번의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0번입니다. 가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오늘 가 대통령은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자, 요거 뭡니까? 6.15 공동선언이에요. 6.15 공동선언. 그쵸? 6.15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6.15 공동선언인데, 자, 요거 어느 정부죠?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김대중 정부입니다. 2000년 6월 15일 날, 그쵸? 6월 15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부, 김대중 정부 시기에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보겠습니다.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요거 1965년도죠. 이거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중국, 소련 등 공산공 국가와 수교했던 거, 자, 이거 1989년 이후죠. 노태우 정부 때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었죠. 해로 관광입니다. 해로 관광, 육로 관광이 아니고요. 해로 관광이 시작되었다. 이거 언제입니까? 김대중 정부 때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게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런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건 이승만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 1996년도에 이제 서방 경제 선진국의 모임이었던 OECD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나머지 97년 말에는 IMF 사태를 맞이하게 되죠. 이거 언제입니까? 바로 김영삼 정부 때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 요게 50번의 정답이 몇 번이죠? 예,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8회, 우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들 일단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요, 가장 기본에 충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개념 정리입니다. 물론 개념 정리해서 다 모든 것들 아우르고서 많은 양을 한다라는 것보다 충분히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면 어느 사건 하면 딱 이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많은 문제들을 풀어본다라는 거 그것보다는요. 기출문제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기출문제 최근 4회분에서 5회분 정도의 기출문제 여러분들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 기본에 충실하시면은 여러분들 합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로써 28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